민간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뭐 당이 표적을 삼아서 스타벅스를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만하다. 국민 입장에서 저건 진실머니 사과가 아니야. 나는 안 먹을래. 이럴 수 있어요. 그건 국민 각각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5.18 날에 탱크데이 했던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이벤트였지만 회의 맺고 또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심판하고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5.18 민주화운동 박종철 열사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광주 시민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지난 19일에 사과문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모든 책임은 조직과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따뜻하게 봐달라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18을 기점으로 해서 그 스타벅스에서 뭔가 자기네들 이렇게 퍼포먼스를 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국민 정서나 5.18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파문이 일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 내부 조치를 했잖아요. 대표를 경질하고 뭐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장까지 직접 나와서 이 정도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뭐 당이 예를 들면 뭐 표적을 삼아서 뭐 스타벅스를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만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저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야. 나는 안 먹을래. 이럴 수 있어요. 그건 국민 각각이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걸 언급을 하고 마치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세계의 굴지의 최첨단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인으로서의 충분한 또 존중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인의 오너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면 또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날에 탱크데이 했던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이벤트였지만 어찌됐든 바로 알고 사과했고 해임했고 오늘 또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심판하고 그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나서가지고 하는 건 이건 진짜 그건 아까 전체주의 이야기했지만 파쇼죠. 저거 먹지 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대통령이 한마디도 아니야. 두 번을 연거푸 금수 맛도 못하다 그러고 너무 센 발언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야 우리 행안부도 여기 행안부 돈으로는 사지 마. 법무부에서는 하지 마. 그러니까 또 정원호 후보도 우리 캠프에서 먹지 마.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체주의도 아니고 저는 시장의 힘을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거 아니에요? 왜 국가 권력이 나서서 개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치권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김기현 의원은 그 선거 운동복을 입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려놓고 한기호 의원은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객기 도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이 갈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거칠게 국가 권력의 한 핵심 인사가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또 야당은 또 야당대로 장동혁 대표도 했더라고요. 스타벅스 다 들고 뭐 투표장에 가자고.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 이러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라가 딱 절반을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렸다고 봐요. 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세게 나올 거다. 그럼 딱 편이 갈라지잖아요. 그걸 좀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거기에 또 걸려드는 그 장동혁 대표는 뭡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그 정치 정무적인 판단 수준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장동익 대표가 열심히 돌아다녀 주면 땡큐거든요. 왜냐하면 선대위원장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장동익 대표 나오기를 원하는데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스타벅스 아니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계속 기름을 붓는 게
그 지난번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지시하겠다면서 이제 일베 등 조롱과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는 폐쇄나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공론하겠다라고 이제 거론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아니, 근본적인 문제 그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네. 헌법 제1조이라는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자유와 민주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면 그게 크게 성공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건지 그냥 그들이 하게 놔두세요. 예? 그럼. 왜 국가와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마음대로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럼.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다.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게 최근에 이제 조작기수 특검과 연관이 돼서 만기칠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죄를 사하는 것부터 이제는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코멘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요. 대통령은 안 보일수록 좋다. 그래. 일베스럽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베의 그런 혐오나 조롱 이런 건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란 대한민국 안에서 극소수의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한 그 현상입니다. 음. 그건 스스로 도태되거나 스스로 축소되거나 스스로 망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꼭 잡아서 저놈들은 조쳐야 돼. 조쳐라. 이렇게 네. 하는 건 그건 독재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그건 뭐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독일에도 이 조롱이나 무슨 혐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건 그때는 나치 유태인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인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베스럽다고 그래서 네. 뭐 혐오나 조롱했다고 그래 껌껌이 다 처벌할 겁니까? 근데 몰라 뭐 껌껌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발하면 되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건 뭐예요? 일베를 폐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일베라는 그 커뮤니티 안에는 다른 의견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혐오만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몇 개의 혐오스러운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이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라. 폐쇄한다. 이건 정말 독재적인 발상이고 저는 더 놀랐던 게 이 스타벅스 땡크데이 한 다음에 대통령이 한마디 더 거둔 게 세일엔 행사 갖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마크에 있는 아니 이건 스타벅스가 71년도에 만들었나? 네. 그 시애틀에서 만들 시애틀에서. 때부터 있었던 로고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그렇죠. 상징으로 만든 네, 거예요. 네. 그걸 왜 세월호랑 연관지어서 그걸 난파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통령이 너무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해요. 이건 스타벅스 땡크데이는 욕먹을만 하지만 세일엔 행사한 거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이 시비 거는 건 저는 대통령의 저는 과도한 저는 권력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약간 이제 그 선거에 개입까지는 아니지만 선거에 효과를 영향을 누리는 거죠. 효과를 미치려는 누리는 거죠. 듯한 이제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지금 이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 사진을 드러내는 사진을 봤는데 아니, 얼굴은 거의 그대로신 것 같은데 약간 등이 조금 이렇게 조금 굽으셨던 허리가 좀 굽으셨던 조금 이렇게 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어제는 대전 그 충청권을 돌고 27일에는 부울경 그리고 28일에는 강원도 지원 이 정도면 거의 전국을 다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등장한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의미일까? 과연 이게 국민의힘 전체 판세에 도움이 될지 마지막으로 한 번씩 형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구를 한번 나오는 건 대구에 사니까 그렇죠. 내 동네에 맞습니다. 그 동네에 그래도 우리 시장은 추경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대구를 벗어나서 저렇게 전국을 저는 충청도 갈 때만 해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과거에 이제 친박의 핵심이었으니까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거기까지 생각했어. 근데 안 가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부울경 돌아서 강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선거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저는 크게 저는 부작용이 또 많지 않을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됐든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지금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용히 그냥 편안한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지 선거판에 나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강경 보수층의 결집에는 뭐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까? 부르진 않을 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마 간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옆에 유영아 의원도 있고. 나는 유영아 의원이 뭘 의원도 하는 것 있고. 같지 후보가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소환은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완전 퇴행적 역사적 다 그 흘러간 물을 다시 끌어오는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보수 세력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2명 배출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탄핵당한 대통령만 배출한 저 세력한테 그 세력의 대표에서 나온 후보들에게 무슨 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보수 세력은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고 과거의 탄핵이 잘못됐다고만 계속 주장할 겁니까?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10년 전,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탄핵 당했던 두 대통령을 끌어안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붕괴하고 분노하고 그걸로 투표할 겁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 건데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며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 특색과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담론을 좀 꺼내세요. 다른 분들 좀 모셔오세요.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래? 나한테 화를 내? 국민의힘이잖아. 형이 근데 부산 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부산 가면 한동훈 후보도 만날까요? 안 만나겠죠. 후보가 안 만난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 인파가 수백만이잖아요. 사실 연인으로 따지면 그 수백만에게 그 기억을 소환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수백만이 계엄을 반대해가지고 결국 탄핵돼서 끌어내려오고 대통령 정권을 헌납했는데 그걸 소환하는 게 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나는 후보들이 오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형님들은 다다음 주쯤에 모실 것 같아서 선거 이후에 모시니까 마지막으로 선거 지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몇 대 몇 된다. 한번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다 참담한 패배를 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의 독주, 그다음에 대통령의 과도함, 그다음에 특히 조작 기소, 공소 취소 같은 걸 지금 시도하면서 그 오만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조금 결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우리 송파를 다녀보면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울산, 경남, 충남 7개는 사실 까봐야 됩니다. 그까지 와버렸어요. 사실 거의 절반 수준이야.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민심이 무섭다. 이게 2주 전, 3주 전하고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게 그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게임이 돼버렸어요. 예측 안 하시려고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형님은요? 비슷하죠. 일단 전북은 아까 무슨 될 거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장동익 대표가 본인의 성과로 착시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 선거판을 다 이긴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럼 거의 그렇죠. 15대 1까지 경북 하나 빼고 다 이긴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쭉 거슬러 보면 일단 조작기소 특검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자기 죄를 자기가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이 너무 그 나이브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하면 무조건 이긴다. 내란 계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무슨 사골 곰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3탕 4탕까지 해갖고 맛이 없어 이제. 그래. 국민들이 이미 식상해갖고 그 얘기 그렇죠. 못하게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만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서울도 까봐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위에 거의 선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이 정도까지는 좀 까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 15대 1에서 9대 7 정도, 9대 7, 뭐 10대 6 정도, 뭐 구도가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물론 깜깜이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보여요.